호잇! 자, 간다. 뭐라고? 국어 국문학 아, 진짜로요? 좋아. 사회생이랑 상담을 듣을 필요했어. 연세대 국어 국문학과. 아 보냈는데 이게 안 맞다. 아, 노벨상 받으려고? 네. 좋아. 자, 가자. 자, 부럽다. 노벨상 받아라고. 자, A하고 B가 그냥 잘 섞여가지고 이상용액을 잘 이루었다고 칩시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잘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기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역시나 온도가 뭐 할 때? 등온. 온도가 변할 때의 상대표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어쨌건 등온이라고 하고 이때 여기서 요 놈의 외부 압력이 여기서 매우 고압 조건이라고 합시다. 매우 고압. 그러면 액체를 여기에 넣어두고 피스톤으로 이렇게 꽉 밟은 거예요. 그러면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액체는 기화할 수 있을까요? 기화하지 못할까요? 기화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액체가 액체에서 증발을 하려고 해도 외부 압력을 꽉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증발 없이 지금은 뭐 오직 액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되십니까? 네. 됐죠? 이때 요 A 이것의 몰 분율을 이 경우 특별히 ZA라고 하겠습니다. A의 몰 분율을 Z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혼합물이고 이상용액이지만 고압 조건으로 꽉 누지르면 증발 못하고 액체만 있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뭐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죠. 그럴 때 A의 몰 분율을 ZA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때 요 PA라는 압력 속에서 여러분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액체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P0라고 하는 아주 고압 조건에서 A의 몰 분율이 ZA가 되는 이 순간 액체로 관찰된다 라고 여기에 점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왜 예전에 상도표 중에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떤 등압 조건에서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순물질의 상도표에서도 어떤 특정 조건에서 내 눈에 보이는 상태를 표기하는 거라고 했죠. 이것도 지금 상도표를 그리자는 거예요. 알겠죠? 다만 누구에서? 순물질이 아니라 이상용액에서.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지금 아주 고압에서 내 눈에 무슨 상태가 보이느냐를 표현하는 게 상도표라고 했죠? 그러면 아주 고압 조건에서 액체만 보이니까 ZA라는 이 몰 분율 기준선에서 아주 고압 조건에 뭐 액체만 보인다 라고 쓴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압력을 서서히 낮춰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그맣게 썼는데 압력을 낮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압력을 서서히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압력을 낮춰. 그래도 여전히 이 언저리 압력이 굉장히 고압이었다면 여전히 증발하겠어요? 증발 못하고 액체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액체로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좀 낮춰도 계속 그냥 여전히 고압 조건이라 액체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보이세요? 갑자기 어떤 순간에
짜잔 하고 극소량의 증기가 생성될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이게 내가 꽉 누르고 있으면 증발을 못해. 그러다가 이제 발에서 힘을 빼는 거야. 힘을 서서히 빼면 이게 이제 여기서 힘이 싹 약해지니까 액체에서 이제 자 이제 내가 증발을 해볼까 하는 순간까지 힘을 싹 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압력을 P1이라고 해보자고. 알겠죠? 그러면 그 P1이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를 얘기하느냐? 뽀르보르보르보 여기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A의 액체상 몰 분율을 XA1이라고 해보죠. 자, 원래 액체상 몰 분율을 XA1이라고 했었죠. 아니, 원래 액체상 몰 분율을 X라고 썼었죠. 네. 그러면 외부 압력이 P1인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1이라는 첨자를 써서 A의 액체상 몰 분율을 XA1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때 저 XA1은 이 그래프에서 어딜까? 네? 이 그래프에서 어딜까? XA1은 이 그래프에서 어딜까? 저 얘랑 똑같아지겠죠? 네. 왜냐하면 증기가 얼마나 만들어진 순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주 극소량. 그러니까 증기가 만들어질랑 말랑말랑 할 상태니까 여전히 액체 상태의 조성은 크게 변하겠어요? 그냥 별로 변함이 없겠어요? 변함이 없을 테니까 맨 처음 몰 분율이랑 큰 차이가 없겠죠. 됐죠? 이때 그 증기에서 발견되는 A의 몰 분율, 그건 또 뭐라고 표기를 해볼까요? YA1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네. 그 YA1이 어디일 것이냐? 여기가 YA1입니다. 됐죠? 우선 그렇다라고 인정을 합시다. 맞습니다. 인정을 합시다. 자, 이제 압력을 계속 낮추는 과정이죠. 압력을 계속 낮춰서 이제 압력을 충분히 낮췄다고 칩시다. 그렇죠? 압력을 충분히 낮춰서 예를 들어 이제 압력이 P2가 됐다고 칩시다. 압력이 P2가 됐다고 칩시다. 압력은 여기 표현하건 여기 표현하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압력축이 두 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압력이 이제 충분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P2가 된 건데 이거는 P1보다 아주 더 작은 압력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를 경계로 아래쪽은 여전히 액체이겠지만 위쪽에 드디어 요렇게 증기가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네. 증기가 충분히 만들어지겠죠? 이럴 때 역시 또 액체상에서 A의 몰 분율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액체상에서 A의 몰 분율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XA2. 증기상에서 A의 몰 분율은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YA2로 표현할 텐데 그게 지금 얼마일 거냐? 바로 여기가 바로 XA2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YA2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압력을 더더욱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뭐 아까 P0보다 작은 압력이라고 하고 이제 압력을 더더욱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압력은 P3라 하고 얘는 P2보다 더 작은 압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충분히 낮아졌으니까 기화가 많이 되겠어요? 기화가 별로 안 되겠어요? 기화가 아주 많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대부분 A and B 가스일 수 있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극소량의 A, B 리퀴드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됐죠? 이때 액체상 A 몰 분율은 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A3. 그 다음 증기상 A 몰 분율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YA3가 될 거란 얘기지. 됐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 상에서 P3는 어딜까요? 맨 왼쪽에 이 그림에서 P3는 어디에 표시가 되는 걸까요? 그 맨 아래 바로 P3는 여기가 P3가 됩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YA3는 누구랑 같아지겠어요? 얘랑 같아지겠죠? 네. 왜? 액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증기니까 증기에서의 몰 분율이 맨 처음 몰 분율이랑 같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려면 그때 압력이 P3여야 증기상 몰 분율하고 지금 ZA 몰 분율하고 같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 XA3는 어디겠어요?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YA3가 되는, XA3가 되는 거죠. 됐죠? 예? 이해했습니까? 됐죠? 자, 이제 압력을 더더욱 줄여봅시다. 그러면 P4라 하고 이건 P3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저압 조건이 됐으니까 증기는 나타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액체가 나타나겠어요? 전부 다 증발해 버렸겠어요? 전부 다 증발해 버렸겠죠? 그래서 오직 A하고 B 증기뿐입니다. 자, 여기서는 액체상이 있어요? 액체상 없어요? 없어요. 액체상 없죠? 이때 A의 몰 분율을 YA4라고 한다면 네. 그 YA4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원래의 ZA랑 같아야 할 겁니다. 그 조합을 여기서는 여기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됐죠? 됐죠? 예? 자, 쓰시고. 자, 그리고 있어요? 준우는 지금 벌써 자고 있네요. 준우 괜찮아요? 그래요? 자,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 노윤우도 노윤우도 보고 재혁이도 보고 알겠습니다.
이동 중에 보고 있군요. 좋아요. 이거 자, 여기까지 그렸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실험적 상황을 내가 하나, 둘, 셋, 넷, 5개만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이 실험적 상황은 뭐 논리가 필요해요?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개 실험적 상황만 있겠어요? 이 실험적 상황은 연속적으로 다 있겠어요. 다 있어요. 연속적으로 싹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험 데이터가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5개 포인트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그 실험 데이터 외에 조금 더 세부적인 단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ZA라고 하는 초기 몰수 조건에서 아주 고압 조건에서는 액체만 나타났던 거야. 그게 압력을 낮출수록 점점 액체가 되다가 갑자기 압력 P1에서 뿅 하고 증기가 만들어진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압력을 조금 더 낮추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액체상 증기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액체상 증기상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 액체상 증기상 액체상 증기상 액체상 증기상 액체상 증기상 액체상 증기상이 압력을 낮추는 순차적으로 페어를 이루면서 액체 증기, 액체 증기, 액체 증기가 그 몰 분율에 막 계속 관찰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다가 P3의 압력이 딱 도달하는 순간 그때 액체가 극소량 남으면서 얘보다 압력을 낮추기 시작하면 그때는 액체가 보여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증기만 계속 보이는 상황이 나타날 거란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실험 데이터를 조금 더 연속적으로 연결하면 우리는 실험 데이터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어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렇게 실험 데이터가 나타날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초기 몰 분율을 ZA로 정해놓고 압력을 고압 조건에서 저압 조건으로 변화를 시키면 이렇게 액체 하다가 액체 증기 같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증기만 쫙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동전을 종이 밑에 놓고 연필로 그 위를 삭삭삭삭 긁으면 그 아래쪽 이미지가 싹 뜨기 시작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첫 번째 1. 초기 몰 분율 ZA를 바꾸어 가며 이 과정을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초기 몰 분율이 ZA였잖아요. 근데 얘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놓고 쫙 스캔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전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전체 그림이 요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뭐도 완성이 되냐면 각 ZA마다 요래 파란색 줄들이 다 따로따로 나타날 거고 요 아래쪽에도 각각의 ZA마다 요래 빨간 선들이 쫙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이상용액이죠. 이상용액에서
초기 물 분율이 어떤 조건에 외부 압력이 어떤 조건이면 걔가 액체상으로 나타난다 라거나 초기 몰 분율 어떤 상황에서 외부 압력이 얼마일 때 기체상으로 나타난다거나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에서 그래 내가 지금 초기 몰 분율을 ZA로 정했어. 그럼 이 초기 몰 분율에 대해서 내가 압력을 아주 고압으로 만들어 볼까? 그럼 내 눈에는 액체만 보여. 그 다음에 아주 저압으로 만들어 볼까? 내 눈에는 뭐만 보여? 내 눈에는 기체만 보여. 그리고 너무 고압도 아니고 너무 저압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압력으로 해볼까? 그때는 뭐도 보이고 뭐도 보여? 액체도 보이고 증기도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액체상 몰 분율도 알 수 있고 증기상 몰 분율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특정한 조건에서 액체로 보이냐 증기로 보이냐를 그려주는 그래프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상도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아주 기가 막히게도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면 이게 뭐겠어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면 뭐겠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f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gy가 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실험했으니까? 이상용액에서 실험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는 어떻게 접근을 했어요?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봤고 gy라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본 다음에 그걸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주어진 증기압에서 액체상 몰 분율이 얼마다, 증기상 몰 분율이 얼마다 그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은 이런 식의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상도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위쪽에다가 일반화학 책에는 이 위쪽에다가 그냥 액체라고 쓰고요. 아래쪽에다가 기체라고 써요. 그런 다음 중간에다가는 뭐라고 쓸까요? 중간에는 비어 있잖아요. 중간에 뭐라고 쓸까요? 공존이요. 증기상하고 액체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혼합물, 특히나 이상용액의 상도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화학 책에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화학 책을 아무리 뒤져도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성된 건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실험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이 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죠? 네. 근데 네. 이렇게 실험적으로 구한 저 전개들이랑 저희가 구한 fxa, gy랑 같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 자, 왜냐?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떤 압력 조건에서 액체상 몰 분율이 뭐가 반드시 나와야 하죠. 어떤 압력 조건에서 증기상 몰 분율이 반드시 함수화되어 나와야 하죠. 근데 그 함수는 이상용액에서 여러 가지예요. 무조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용액이기 때문에 성격이 100% 산술 평균으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술 평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함수는 유일하게 F하고 G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는 모든 몰 분율 정보, 이때 나타나는 모든 몰 분율 정보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밌게도 ZA가 정해져 버리면 함수 전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네. ZA가 정해지면 직선 함수 중 여기까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곡선 함수 중 여기까지만 나타나는 게 희한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Z에 대해서 나와 있는 F 함수, 나와 있는 G 함수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Z를 왼쪽 오른쪽으로 옮아가면서 나머지 영역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수리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F 함수, G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혼합물의 상도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네. 자, 됐습니까? 됐죠? 이때 이 순물질의 증기압은 쏘리 맨 등온이라고 써요. 등온 조건에서 순물질의 증기압은 오직 하나지만 혼합물은 연속적 압력 영역이 그게 증기압이 됩니다. 혹은 말을 이렇게 쓰기가 좀 어려워서 어떤 말을 쓰냐면 혼합물은 증기압이 여러 가지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해했어요? 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증기압이 정의되려면 반드시 어떤 상태가 관찰돼야 돼요. 증기압이 관찰되려면 반드시 뭐가 관찰돼야 돼요? 액체. 바로 증기압은 공존해야 되죠. 공존. 무엇과 무엇의 공존? 액체와 기체. 기체. 바로 액체와 기체의 공존이어야 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서 순물질은 이 그래프상에서 순물질은 어디예요? 이게 순물질이잖아요. 네. 퓨어 B. 이게 퓨어 A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퓨어한 AB에서는 어디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해요? 어디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해요? 순수한 상태에서는. 오직 여기요. 네. 오직 여기요. 그래서 등온 조건에서 순물질의 증기압은 여러 개의 온리원이에요. 온리원이죠. 그래서 순물질의 증기압은 오직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온도가 결정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순물질의 증기압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순물질의 증기압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혼합물이 되면 잘 봐요. 자, 여기 액체 기체 공존해요? 액체 기체 공존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건 증기압이에요? 아니죠. 여기 액체 기체 공존해요? 네. 공존하네요. 아, 지금 공존해요. 공존하네요. 네. 그럼 P1이 뭐예요? 증기압. 이거 증기압인 거예요. 누구의 증기압이에요? 혼합물의 증기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 다음 P2 공존해요? 네. 공존하네요. 그럼 이 뭐예요? 증기압. 이것도 증기압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 공존해요? 예. 그러니까 P3도 뭐란 얘기예요? 이게 증기압이라는 얘기예요. 자, P4는 공존해요? 아니죠. 그럼 이거 증기압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주어져 있는 ZA에 대해서 어디가 증기압이라는 얘기예요? ZA에 대해서는 P1부터 P3가 모두 증기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물질의 증기압은 하나로 규정이 되는데 혼합물의 증기압은 저런 식으로 영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은 약간 시기상조인 얘기긴 하지만 뒤에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순물질의 끓는 점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순물질의 끓는 점은 한 가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혼합물의 끓는 점은 여러 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오호. 그게 얘랑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은 실험을 등온 조건으로 했죠. 온도가 변해요? 온도가 상수해요? 온도가 상수일 때는 증기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액체 혼합물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압력을 고정하는 거예요. 외부 압력을 고정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증기를 만들 수 있죠? 외부 압력이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기를 만들 수 있죠? 온도를 끓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외부 압력이 고정된 상태에서 끓인다는 얘기는 이때는 더 이상 등온이에요, 변온이에요? 변온이죠. 변온 조건에서는 압력을 변화시켜야 되겠어요? 압력을 고정해놔야 되겠어요? 고정해 놓고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액체 증기가 공존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열을 가하면서 액체 기체가 공존한다면 그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온도가 혼합물에서는 하나로 정해지겠어요? 여러 온도에서 그러겠어요? 여러 온도에서 그러니까 혼합물은 끓는 점이 다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비교를 하기 전에 이 상도표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등온 조건에서의 상도표는 매우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변온 조건에서의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의 상도표는 그래프 자체가 초월함수로 그려지기 때문에 함수로 표현하기가 조금 불명확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혼합물의 상도표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이때 이제 전문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제3 제시된 상황에서 초기 몰분율 ZA 직선을 아이소플레스라고 합니다. 아이소플레스라고 합니다. 즉 여기 요 세로선 있죠. 이거. 얘를 아이소플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은 잘 안 하는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등, 치, 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이소가 같다는 말이고 플레스가 수치를 플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등고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등고선. 그 지도에서 이렇게 왜 그 위치 같은 데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아이소플레스예요. 거기서는 그 뭐가 플레스겠어요? 그 고도가 플레스겠죠. 그러니까 고도가 같은 선을 모아놓은 게 등고선이니까 그 등고선도 영어로 아이소플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같은 수치겠어요? 이 위에서는 전체 몰분율이 ZA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압력 조건에 따라 액체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증기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전체 몰분율은 ZA로 정해진 거죠. 이때 저 아이소플레스에서 나타나는 XA와 YA를 연결한 가로선을 타이라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타이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요거 즉 이 등치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액체상 몰분율과 증기상 몰분율, 액체상 몰분율과 증기상 몰분율, 액체상 증기상과 몰분율, 증기상 몰분율, 액체 몰분율을 연결한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노란색 선들을 전부 다 타이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라인은 번역이 좀 이상한데 묶음선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번역이 좀 가오가 좀 없긴 하죠. 뭐 어쨌건. 그래서 이런 혼합물 상도표에서는 이 아이소플레스에 대해 타이라인을 가지고 막 뭘 해석을 하는데 뭐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렇다. 되죠? 그래서 요게
저 호남 이상요객에서의 그 뭐냐면은 상도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 논리를 가지고 라우르의 법칙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니까 라우르의 법칙이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내가 문제 풀으려고 준 그 문제집 있죠?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시험 루이스 구조 시험 문제가 나올 테니까 루이스 구조 문제는 많이 풀어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내가 100개 정도 나왔으니까 다 풀어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